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감찰 대상이 사실상 주미대사관 전체로 확대됐고요. 정부는 기밀 유출 조사 범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외교관 K씨가 감찰 조사에서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해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9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먼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내용을 듣더니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라고 추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K씨는 30분 뒤에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이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요. K씨는 대학 때 몇 년간 같이 공부를 했던 사이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자, 강 의원은 K씨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외교기밀 누설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무능한 외교를 비판했더니 보복을 해온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 소위 촛불 정부, 21세기 민주정부 이 대명천지에 이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 외교를 비판해온 본 의원에 대한 이 보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은 이게 어떻게 알 권리 차원이냐,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한미 간 정상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 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보수 야당에서도 이건 간첩행위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자, 외교가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MB정부 청와대에서 이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 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서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는 강효상 의원을 두둔했는데요.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이라도 해라 라면서 오히려 윤상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어모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권의 굴욕이익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다 민낯을 들키니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휴대폰 사찰을 통해서 공무원의 어떤 사생활까지 들춰내서